걔만 봐도 놀라서 도망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사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집 뒤편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품속에는 왕실의 밀서가 들어 있었지요. 겁쟁이는 관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혼자 시체를 묻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듯한 익숙한 손놀림으로 말이지요. 다음 날 관군 수십 명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박연수를 잡아라. 왕을 시한 역적을. 그 순간 겁쟁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관군 10명이 일순간에 쓰러졌지요.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다올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대왕의 말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으로는 평화가 깃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당쟁도 잦아들고 백성들의 삶도 한결 나아졌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궐 깊은 곳에서 검 한 자루가 왕의 목을 베었다는 소문이었지요. 물론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도 야사에도 그 어떤 문서에도 그날의 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검이 사라졌다는 사실 말이지요. 백야검. 달빛처럼 하얗게 빛나며 어둠 속에서 목을 베는 검. 그 검을 쥔 자의 이름도 그 검이 베어낸 목도 모두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평화를 되찾았고 한검객은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남자가 되어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양 남쪽 변두리 작은 마을. 그곳에 박연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장터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내였지요. 짐을 날라주고 장작을 베어주고 때로는 담장을 고쳐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워낙 겁이 많아서 장터에서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제일 먼저 숨어버리곤 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은 개 한 마리가 진짜 놀라서 짐을 떨어뜨리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아이들이 나무 칼을 휘두르며 놀자 얼굴이 새파래져서 도망쳤습니다. 밤마다 연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지요. 아내 윤소은은 그런 남편을 품에 안으며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일 뿐입니다. 소은의 목소리에 연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연수가 피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누가 손가락을 베기라도 하면 연수는 곧바로 토악질을 했지요. 칼 그림자만 봐도 식은땀이 흘렀고 푸죽간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연수 저 양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리 겁이 많을까. 아마도 전쟁터에서 죽은 홀령이 따라다니나 보.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수의 두려움이 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칼로 베어낸 것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소은은 남편을 연민했습니다. 다른 집 서방들처럼 씩씩하지는 못했지만 연수는 언제나 소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면 제 옷을 벗어 소은에게 덮어주었고 밥을 먹을 때도 늘 소은의 그릇부터 챙겼지요. 서방님, 제가 먼저 먹으면 어찌합니까? 부인이 배불러야 제가 마음이 편하오. 연수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소은은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어느 봄날 소은은 빨래를 하다가 연수의 손목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검을 쥔 자들에게만 생긴다는 그 독특한 흔적이었지요. 칼자루를 수없이 쥐고 휘두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손목의 굳은 살. 소은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말도 안 됩니다. 서방님은 칼만 봐도 떠는 분인데. 그날 밤 연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결에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전하 소신은 할 수 없사옵니다. 소은은 깜짝 놀라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방님, 깨어나세요. 연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부인 무슨 일이요? 악몽을 꾸셨습니다.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지요. 소은은 점점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렵다기보다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목 없는 귀신이 마을을 떠돈다는 이야기였지요. 누군가는 그 귀신을 보았다 했고, 누군가는 귀신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 귀신이 말이오, 늘 박연수 댁 주변을 맴돈다더구먼. 혹시 박연수가 전생에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소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소은은 그날 밤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연수는 한밤중에 혼자 사당으로 향했지요. 달빛 아래 무릎을 꿇은 연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없이 이어지는 절.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연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이 무엇을 용서받고자 하는 것인지 소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수의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 소은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데 집 뒤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소은은 겁에 질려 연수를 깨웠습니다. 서방님, 밖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의외로 빨랐지요. 뒷마당에는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요. 소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연수가 재빨리 소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요. 연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겁 많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연수는 사내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왕실의 도장이 찍힌 밀서가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글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연수가 재빨리 밀서를 집어들고는 단숨에 찢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보지 마시오. 절대로 보아서는 안 돼요. 연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지요. 소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연수는 밤새도록 사체를 처리했습니다. 관아에 알리지도 않았고 이웃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파고 사내를 묻었지요.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듯한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소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땅을 파는 연수의 모습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데 익숙한 자의 모습이었지요. 해가 뜰 무렵 연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소은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예, 부인.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연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모릅니다. 그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부터 소은의 꿈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의 목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지요. 내 남편을 아느냐? 소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남편은 칼을 버린 자가 아니다. 칼로 하늘을 끄는 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검을 휘둘렀는지를 말이다. 소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옆에서 자던 연수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서방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은을 꼭 안아주었을 뿐이지요. 그날 이후 연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장터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수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던 연수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연수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배지 말았어야 했다. 서방님. 하지만 그날 왕이 나를 먼저 불렀다. 나더러 배라고 했다. 소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라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수는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나는 조선제일검이었소. 백야검 그것이 내 이름이었소. 거짓말입니다. 서방님은 칼만 봐도 떠시는 분인데. 그렇소. 이제는 칼을 볼 수도 없소. 내가 그 칼로 베어서는 안 될 목을 베었기 때문이요. 연수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소은은 남편을 침상에 뉘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조선제일검 백야검. 소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연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젯밤의 고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소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연수라는 자가 어디 사느냐? 소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군들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지요. 연수는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마시오.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서방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시간이 없소. 부디 살아남으시오. 연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관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연수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여기서 왕실의 밀서를 가진 자가 죽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소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관군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계속 감시하라. 박연수가 나타나면 즉시 체포하라. 관군들이 떠난 후 소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왜 관군들이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괜찮소? 서방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관군들이 서방님을 찾고 있습니다. 연수는 소은을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소. 서방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연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부인, 나는 왕을 배웠소. 소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요. 나는 숙종 대왕을 배웠소. 왕명을 받들어 왕을 배웠소. 소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대왕마마께서는 나를 부르셨소. 아무도 없는 침전으로 말이오. 대왕마마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조선을 위해 자신을 베라고. 왜 그런 명을 내리셨습니까? 대왕마마께서는 이미 미치셨소. 왕비를 죽이고 세자를 의심하고 신하들을 마구 베어냈지요. 이대로 가면 조선이 피바다가 될 것이었소. 연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제게 명하셨소. 자신을 베고 대역을 세우라고. 그래야 조선이 산다고. 그리고 나는 베었소. 소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래서 서방님은 도망쳤습니까? 도망, 아니요.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이요. 대역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말이요. 연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소. 누군가 그날의 비밀을 폭로하려 하고 있소. 소은은 남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서방님은 조선을 구하셨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영웅이십니다. 아니요. 나는 영웅이 아니요. 나는 단지 왕을 죽인 역적일 뿐이요.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는 것이요.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칼로 한 일이 무서운 것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이 다시 몰려왔고 이번에는 마을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박연수를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관군들은 집집마다 사람들을 끌어냈지요. 그때 관군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연수, 우리가 찾는 것은 내가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짜 왕의 시신이다. 연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왕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소. 거짓말 말라. 우리는 알고 있다. 너는 왕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겼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가 한 명 더 있다. 우두머리의 시선이 소은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저 여인이다. 소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연수는 소은을 뒤로 숨겼지요.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오. 모른다고. 저 여인의 친부가 누군지 아느냐? 연수는 굳어버렸습니다. 저 여인의 친부는 그날 왕의 시신을 수습한 내관이다. 그리고 내관은 죽기 전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소은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내관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지요. 거짓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백성. 아니다. 내 아버지는 대왕마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내관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우두머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 여인을 데려가라. 왕의 무덤을 찾을 때까지 고문할 것이다. 연수는 그 순간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잠깐. 연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나를 데려가시오.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소. 안 됩니다. 서방님. 소은이 비명을 질렀지만 연수는 이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부인을 놓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왕의 무덤으로 안내하겠소. 우두머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내 목숨을 걸겠소. 연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부인만은 살려주시오. 우두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 여인의 목을 칠 것이다. 연수는 소은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요. 서방님 가지 마세요. 부인,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연수는 관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소은의 꿈에 다시 핏빛 골룡포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내 남편은 다시 검을 들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는 왕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들 것이다. 그리고 그 검은 조선 전체를 베어낼 것이다. 사내는 사라졌습니다. 소은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연수가 서 있었습니다. 부인, 서방님. 소은은 연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연수는 손에 검을 들고 있었지요. 하얗게 빛나는 검. 백야검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나는 다시 검을 들었소. 이번에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요. 연수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관군들은 모두 베었소. 소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방님은 역적이 되는 것이요.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요. 연수는 소은을 안았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도망가 주시겠소? 소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역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최고의 검객들을 보냈지요. 왕의 친위검 12명.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검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백야검 앞에서는 무력했지요. 산속 깊은 곳에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연수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한 명씩 쓰러졌지요. 하지만 연수는 베는 순간마다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검은 하얗게 빛났고 피는 검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소은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검술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지요. 백야검,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검을 드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조선을 배신하고 조선이 나를 먼저 배신했소. 두 검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땅이 울렸습니다. 마침내 연수의 검이 상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최측근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백야검, 너는 조선제 일검이 아니라 조선제 이력적이로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수는 피범벅이 된 채 소은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인, 괜찮소? 서방님, 이제 어찌 됩니까? 모르오. 하지만 부인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소.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하다. 역시 백야검이로구나. 두 사람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대역왕이었습니다. 전하, 백야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압니다. 전하께서는 진짜 왕이 아니십니다. 대역왕은 웃었습니다. 맞다. 나는 가짜다. 하지만 조선은 나를 진짜로 믿고 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고 그름이 무슨 상관이냐? 조선이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족하다. 대역왕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평화를 깨뜨렸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한다. 연수는 검을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미 한 번 왕을 베었습니다. 두 번째도 베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대역왕의 검술은 뛰어났지만 백야검에는 미치지 못했지요. 연수의 검이 대역왕의 목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대역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야검, 너는 진짜 괴물이로구나. 소신은 괴물이 아니라 단지 겁쟁이일 뿐입니다. 연수는 검을 거두었습니다. 전하, 가십시오. 소신은 더 이상 왕을 베고 싶지 않습니다. 대역왕은 놀란 듯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베지 않느냐? 이미 한 번 베었던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대역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상한 놈이로구나. 하지만 내가 나를 살려준다 해도 조선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압니다. 하지만 소신은 조선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대역왕은 피를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나는 돌아가겠다. 하지만 너의 이름은 영원히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대역왕이 떠난 후 조선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백야검 박연수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지워졌지요. 실록에도 야사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박연수라는 사내와 윤소은이라는 여인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연수는 검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백야검은 두 동강이 났고 그 조각들은 깊은 산속에 묻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소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소. 하지만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겁이 나오. 다만 이제는 베지 않기 위해 도망치지 않을 뿐이오. 소은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영원히. 두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연수는 다시 장터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았지요. 여전히 겁이 많았고 여전히 칼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겁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칼을 들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연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오. 선비는 실망한 듯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지요. 백야검 조선제일검 언젠가는 역사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연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었지요. 역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부인만 나를 기억해 주면 좋카오. 소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수와 소은은 늙어갔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조선제일검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다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죽기 전날 밤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행복했소.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비록 역적으로 살았지만 부인과 함께였기에 후회하지 않소. 소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은 역적이 아닙니다. 영웅입니다. 아니요. 나는 영웅도 역적도 아니요. 나는 단지 겁쟁이였을 뿐이요. 연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겁은 나를 지켜주었소. 연수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은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싸우셨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야검 박연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역사에 남은 영웅보다 역사에서 지워진 죄인이 더 큰 피를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도 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싸우지 않는 자라고 말이지요. 박연수는 조선제일검이었지만 결국 조선제일겁쟁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겁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배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